네, 지금 랜드로버의 디펜더를 타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130 모델이고 8인승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 크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가 않은 게 방금처럼 센서가 있어서 차량의 위치를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 저 볼보와 이 랜드로버의 차이는 꽤 있었는데도 센서가 미리 울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겠지만 차를 위에서 어라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가 당연히 적용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차량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차량이 이렇게 불투명하지 않고 차 위를 투명하게 이렇게 투영해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만큼 사각지대에 대해서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방 카메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조향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아보고 싶네요. 화질은 당연히 좋아요. 랜드로버이기 때문에 화질도 그냥 믿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웬만한 건 그냥 믿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시야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야가 높으면 좀 부담스러울 줄 알았어요. 차 크기가 있어서. 근데 그렇진 않아요. 의외로 차 크기가 큰데 이제 시야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편해요. 시야가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향 각도도 좀 큰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살짝 애매할 것 같습니다.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랜저나 소나타 해봐야 산타페 이 정도까지 가장 보편적인 크기잖아요. 좀 크다 싶으면 펠리세이드인데 그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셨다가 이 차로 넘어오신다 하면은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수는 있어요. 차 크기에 비해서 부담이 적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130 디펜더의 130 모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시승을 해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 정보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UD가 저 앞에 보일 텐데 순정 내비가 T맵이잖아요. 당연히 HUD도 T맵과 연동이 되고 있고 장점이 뭐냐 한다면 당연히 손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길 안내의 우수성 이게 강점으로 생각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기판도 T맵으로 적용을 해놨는데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여기도 3T맵을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고 싶은 걸로 볼게요. 일단 싱글 다이얼을 해서 좌측 정보는 사륜을 한번 볼까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미디어로 놓겠습니다. 오른쪽 정보를 그냥 내비를 놓을게요. 이게 그냥 익숙해서 편하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가 2m에 가까운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이게 딱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야는 굉장히 좁고 버스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시트 포지션 덕분에 되게 높은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짧은 편인지라 이게 되게 반갑네요. 이런 장점들이 높은 데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어서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또 전폭 역시도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2m가 넘죠. 사이드미러까지 하면서 2m가 넘는데 그래서 차선 어떻게 맞추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던 듯이
하던 대로 하면 맞춰집니다. 차선 이거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좁은 골목길 같은 데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뭐 그런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차 운전하면서 보는데 뭐가 좀 신기하죠. 얘는 D300 트림이고 HSE 이거 단위 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130 같은 경우는. 근데 디젤인데 되게 조용하죠. 일단 그 전에 랜드로버의 트림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름을 짓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D300인데 가솔린은 P300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P300은 뭐냐? 페트롤, 가솔린을 뜻하는 페트롤과 300마력을 뜻하는 그 숫자를 같이 써도 P300. 뭐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러면은 D300은 뭐냐? 디젤 300마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헷갈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6기통이라서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치는데 소음 자체가 진짜 없는 편이에요. 이게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디젤이, 저는 이게 랜드로버가 조용하다 그래서 그냥 디젤 치고 조용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해요.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붙여놔도 디젤이 조용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할 정도로 얘가 조용한 편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프리미엄 하나봐요. 한번 가속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뭐 가속하면 미친놈일 것 같고, 가속을 할 때 이제 아까 가속을 한 느낌과 수치를 통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얘는 토크가 일단 60이 넘어요. 300마력이 66 토크가 넘고, 정확하게 말하면 66.1 토크였을 거예요. 그 힘을 갖다가 이 차를 시속 100km까지 가속시키는 데는 7.5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7.5초에서 7.7초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가속도 빠른 편이죠. 그러니까 디젤 특유의 초반 토크 역시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뭐 바랄 게 없고, 지금 이거 거의 전기차 같지 않나요? 너무 조용하고 방음이 일단 훌륭하다고 훌륭한 건데, 기본적으로 엔진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더 조용할 수 있는 이유는 ISG가 적용이 되는데, 이 차에 있어서 ISG는 조금 더 다른 차보다 조금 더 그 주기가 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덕분에 이렇게 정차할 때는 웬만한 전기차 못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게 어떻게 디젤, 거의 가솔린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웬만한 가솔린 차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지금 엔진음이 그 디젤을 거친 걸걸거리는 음색도 전혀 안 들려오고, 회전 질감도 너무 좋습니다. 디젤 잘 만드네. 오토바이 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오히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승차감이에요. 승차감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차는 이제 오프로드가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 랜드로버의 특성상 오프로더의 특징을 살렸어야 됐고, 성능도 좋아야 돼요. 랜드로버는 신차를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 오프로드 테스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통과한 차들이 출시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오프로드 능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빨리 가줘야 되는데 저분이 오프로드 성능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승차감
승차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에어서스잖아요. 그 에어서스 이름값은 충분히 합니다. 이런 큰 덩치에 이 정도 오프로드 성능에 이렇게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줄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못했어요. 기대를 안 했다고 해야 될까요? 승차감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단단한 느낌? 좀 어느 정도 통통 튀는 오프로드를 생각해야 되니까 통통과 단단 그 어디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소프트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승차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렁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그냥 싹 이렇게 싹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되게 동시에 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펜더가 이 정도로 레인지로버는 뭐 어느 정도란 얘기인지 감도 안 잡히는데 승차감이 일단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다음으로는 이제 반자율 주행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 그냥 이렇게 주행 중에도 당연히 볼 수가 있고 다시 내비를 켜고 출발하면 이 엔진은 진짜 이거는 인제니움 엔진이었나요? 이게 이름이? 이거는 진짜 물건인데요 이거는 엔진을 진짜 잘 만드는 회사가 전 BMW 폭스바겐이라고 생각했는데 랜드로버도 엔진이 진짜 잘 만드네요 지금 타보니까. 물론 지금 영상에는 저속으로 다니는 것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영상을 찍기 전에 달린 게 또 있으니까 그걸로도 느낌을 말씀드려보면 엔진 정말 잘 만듭니다. 랜드로버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일단은 그러면 시승기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느껴본 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디펜더는 그냥 스타일만으로 감성만으로 타는 그런 차는 아닐 겁니다. 확실히 얘는 성능과 승차감, 디자인, 공간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감성만으로 탄다?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차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 차는 한번 고민해 보실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급 경쟁 모델을 생각해 본다면 130은 사실 경쟁 모델이 없어요. 8인승인데 이렇게 좋은 차? 없어요. 일단 8인승 SUV 자체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120과 경쟁 모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120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여기서 짧아졌으면 회두성이 좀 더 좋아질 거고 거주성 130 2열이랑 120이랑 비슷할 거고 그러면은 시야 얘랑 똑같을 거고 120은 그러면은 한번 고민해 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동이 걸려올 때 이 진동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디펜더는 어떤 차량이냐, 가솔린보다도 조용하면서 웬만한 가솔린보다 조용한 방음 대책을 가지고 있고 공간도 충분히 넓으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승차감도 따라오는 것이죠. 이래서 에어소스를 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디펜더 130 모델을 시승하는 느낌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면 더 다양한 차종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